한국 방산은 국가의 전폭적 지원과 민관 협력 체계 덕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잠수함, 천궁 현무 미사일 등 세계적 수준의 무기를 선보였습니다. 최첨단 성능과 가격에다 납기일까지 맞추는 차별화된 경쟁력 덕분에 폴란드에 이미 30조 원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산 기밀 유출 사건이 계속 이어진다면 방산 수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KF-21 기밀 유출 사건이나 과거 여러 사건들처럼 더 이상 방사청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흐지부지 시간을 끌어 수사를 지연시키는 따위의 행동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산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더욱 철저하게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산업계 퇴직자나 외국인들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연구원이 개인용 USB 8개를 유출하려고 했습니다.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파견한 연구원이 올해 1월 17일에 인가를 받지 않은 여러 개의 USB에 KF-21 보람의 개발 자료들을 담아 카이 밖으로 들고 나가려다 검색대에서 적발됐던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확보한 KF-21 기술 자료는 전투기의 눈인 A사 레이더 등 항전 장비, 시험비행 기술 등 KF-21의 전반적인 기술이 망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이 측은 적발된 연구원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국정원과 방첩사령부, 방위사업청 등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USB에 담긴 정보를 분석 중이라고 2월 2일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군사기밀이나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저촉되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월 7일에 방위사업청, 국군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인도네시아 국적 A씨가 빼돌리려던 이동식 저장장치 가운데 암호가 걸려있는 파일과 그렇지 않은 파일을 구분해 막바지 판독 작업을 벌였습니다. 암호가 걸린 파일의 경우 A씨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등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A씨 및 다른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현재 출국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A씨가 유출하려던 비인가 USB 8개에는 47개에서 49종의 자료가 들어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종류가 아닌 자료 개수로 보면 분류 기준에 따라 적게는 4,000건에서 많게는 6,600건 정도가 파악된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방대한 규모가 사실이라면 KF-21의 주요 기술 상당수가 담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F-21의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인 카티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해당 자료는 설계 도면을 입체화한 것으로 KF-21 기술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업계 관계자는 카이가 T-50, FA-50 등을 만들면서 겪은 시행착오와 노하우가 KF-21 카티아에 들어있다고 보면 된다며 카이의 고유 지적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카티아가 있으면 엔진, 무장, 항전 장비 등을 확보해 단기간에 KF-21의 시제품을 만들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우리가 피땀 흘려 개발한 핵심 기술을 송두리째 빼앗길 뻔했던 너무나도 심각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파견 기술진 중 리더격인 A씨는 2017년 카이에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단은 A씨가 수년에 걸쳐 KF-21 기술 자료를 빼돌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USB에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다수의 보고서가 담겨 있었는데 이는 오랜 기간 본국을 포함 제3자와 정보 공유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A씨는 전임자에게 인계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1조 6,245억 원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한 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까지 2,272억 원만 납부하고 경제 사정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2022년 11월 94억 원, 2023년 2월 약 417억 원만 추가 납부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까지 1조 2,694억 원 정도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783억 원만 납부한 채
9,911억 원을 연체 중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뿐 아니라 최근 카타르와 계약을 체결했던 프랑스산 중고 전투기 미라주 2005 구매도 연기하기로 하면서 신뢰를 깎아먹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인도네시아는 KF-21의 다른 전투기 구매 계약을 연달아 체결하면서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2월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42대 구입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해 6월엔 카타르로부터 중고 프랑스산 미라주 2005 전투기 12대를 약 1조 원에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타국 전투기를 사들이는 상황이기에 인도네시아가 항공 관련 핵심 기술만 빼가려는 것은 아닌지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동안 무기계약 논의를 주도한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한 만큼 3월 20일 대선 결과에 따라 KF-21 분담금 문제 해결의 여부가 선명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만일 기밀 유출 USB 안에 미국과 유럽의 수출 승인을 받지 못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기술은 우리만 사용하도록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유출이 되었다면 보안 책임은 결국 카이, 즉 한국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에서 미국산 장비를 필요로 할 때 미국과 유럽이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거나 수출 승인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실제 유출 및 기밀 여부와 별개로 카이의 안일한 상황 인식과 허술한 보안 체계가 문제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카이는 2월 2일에 해당 사건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자 정부의 합동조사가 아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군사기밀이나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저촉되는 자료는 현재 발견되지 않았다고 이미 입장 발표를 했던 바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해 중요 기술이 군사기밀로 지정됐는지, 만약 군사기밀로 지정이 안 돼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방사청 관계자는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되는 사안으로 현재로선 사실관계 확인이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정부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카티아 설계도는 엄격한 통제 시스템상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었습니다. 과연 정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왜 시간을 질질 끌었던 겁니까? 발빠른 대처는커녕 조사한다면서 실상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이후 2월 13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답답해진 기자단들이 이처럼 수사 없이 조사만 지지부진 길어지는 상황에 대해 조사이기 때문에 압수수색도 할 수 없고 인도네시아 사람이 이미 제출한 자료만 파악하는 수준이며 그의 개인 노트북, PC 등 집에 놔두고 있는 것을 손 못 댔다는 얘기라고 질책했습니다. 또한 합동조사단이 빙산의 머리만 보고 몸통은 아예 보지도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방부는 수사 의뢰할 의도나 생각이 없느냐고 따져묻기도 했습니다. 특히 1월 17일 사건 발생 이후 거의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음에도 조사단이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는 것은 결국 A씨가 증거를 숨기고 인멸할 시간을 모두 허용하는 셈인 것입니다. 게다가 2월 2일에 미리부터 카이 측은 방산기술보호법에 저촉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중요한 자료가 아니다는 식으로 이 문제를 축소하고자 애를 썼던 셈인데도 조사단은 그저 카이를 비롯해 사건을 엄중히 조사 중이라는 식의 공허한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고도 또 시간만 보내다 2월 21일에 와서야 방위사업청, 국군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 합동조사단은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맡을 예정입니다.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시작한 지 35일 만입니다. 경찰은 A씨의 방산기술보호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한 달이 훌쩍 지난 시점이라면 충분히 증거인멸 시도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카이 모든 시설에 접근 가능한 사람은 일부 본부장급 등 고위 임원 정도로 알려졌고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은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카이 임직원도 접근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USB 8개의 방대한 분량의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카이 내부에서 조력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유출 의도와 관련해서도 인도네시아가 KF-21에 대한 분담금 납입을 미루고 있어 지불할 능력이나 생각이 없을 시에는 충분히 핵심 기술만 빼서 유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분통이 터지는 부분은 이번 KF-21 기밀 유출 사건 외에도 그동안 많은 방산 기밀 유출 사건이 터졌고 그때마다 책임져야 할 방사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행태들이 반복됐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는 한국 잠수함 설계도가 통째로 대만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해군 대령 출신이 대표인 국내 컨설팅 업체가 대만의 첫 독자 잠수함을 진수한 대만국제조선공사와 생산 컨설팅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올해 1월에 법원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여전히 의혹은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0년에는 신무기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퇴직연구원 23명이 각종 무기 기밀기술을 대거 유출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공지능, 무인 비행체 등 기밀 연구자료 60여만 건을 USB에 담아 국외로 유출했습니다. 국산 비공 로켓 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ADD 퇴직 연구원 중 7명은 UAE 칼리파 대학 부설 연구원에 자리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경찰 수사는 흐지부지 무산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13년에서 2015년의 경우 HD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 관련 군사기밀을 빼돌렸습니다. KDDX 사업은 2024년부터 스텔스 성능까지 갖춘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것으로 7조 원대 규모입니다. 본래 구축함 설계의 기초인 개념 설계와 본격 설계인 기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모두 대우조선해양의 몫이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사인 HD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2013년 초부터 해군본부 함정기술처를 여러 차례 방문해 KDDX 개념 설계 등 기밀들을 무더기로 훔친 것입니다. 해군의 한 장교가 면담 장소에 기밀들을 갖다 놓고 자리를 비우면 동영상으로 찍어가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범행은 2018년 4월 기무사의 불시보안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기무사는 KDDX 관련 비밀 2건, 차기 잠수함, 장보고 3 비밀 1건, 다목적 훈련 지원정 비밀 1건, 훈련함 비밀 1건 등 기밀절도 26건을 식별하고 HD 현대중공업 직원 12명, 장교 3명 등 25명을 울산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사청이 재판과 수사가 한창이던 2019년 9월 9일에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기무사의 기밀 유출 통보 시 보안 감점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큰 도둑질하다 들키니까 방사청은 도둑질 처벌 조항을 약화시켰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초대형 기밀 유출 사고를 내도 HD 현대중공업이 무사 통과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당시 방사청은 기밀을 훔쳤을 뿐 활용하지는 않았다는 황당한 논리로 HD 현대중공업을 비호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김건희가 디올백은 받았지만 창고에 있을 뿐 아직 쓰지 않았다는 논리와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총점 100점 중 0.056점 차이로 결국 HD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따돌리고 KDDX 기본 설계 사업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KDDX의 개념 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 설계는 현대중공업이 수주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HD 현대중공업은 2023년 11월에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 제재를 결정하는 계약 심의위가 한 차례 열렸지만 방사청은 또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방사는 국가의 전폭적 지원과 민관 협력 체계 덕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잠수함, 천궁 현무 미사일 등 세계적 수준의 무기를 선보였습니다. 최첨단 성능과 가격에다 납기일까지 맞추는 차별화된 경쟁력 덕분에 폴란드에 이미 30조 원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산 기밀 유출 사건이 계속 이어진다면 방산 수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KF-21 기밀 유출 사건이나 과거 여러 사건들처럼 더 이상 방사청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흐지부지 시간을 끌어 수사를 지연시키는 따위의 행동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산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더욱 철저하게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산업계 퇴직자나 외국인들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 정부 방사청을 비롯한 방산 관련 정부 조직들과 검찰 및 경찰의 기민한 대처도 필수적일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각종 카르텔 타파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윤 정부는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더 이상 방산 비리, 방산 카르텔, 방산 기밀 유출 축소 운운하는 언급들이 나오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해결 방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